오늘 뉴스를 보면요. 중동에서는 미국의 그 이란 선박 납포 사건 때문에 막 당장이라도 전면전이 터질 것 같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거든요. 네, 국제 유가도 엄청 치솟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주식시장 차트를 딱 열어보면 진짜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무려 13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는 폭주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폭탄이 떨어지면 일단 주식을 팔고 안전한 곳으로 도망쳐야 맞는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주식시장은 오히려 그 전쟁의 공포를 땔감 삼아서 막 불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배움을 즐기시고 이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핵심만 딱 짚어내길 원하시는 청취자님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분석은 바로 이 거대한 모순을 해부하는 데 있습니다. 네, 오늘 다룰 자료가 2026년 4월 20일 글로벌 시황 브리핑 장중 업데이트 리포트죠. 맞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아니, 미국 3대 지수 강세가 진짜 놀라운 수준이더라고요. S&P 500이 7,126을 돌파했고 다우존스도 49,447, 그리고 나스닥은 24,468포인트예요. 네, 어마어마한 수치죠. 진짜 밖에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데도 사람들이 그 미국 증시라는 거대하고 튼튼한 우산 속으로만 막 숨어드는 것 같아요. 그 리포트 보면 이란 선박 납포 소식에 지수 선물이 일시적으로 급락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본장에서는 다 말아 올렸어요. 이거 너무 불안한 줄타기 아닌가요?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점은요, 리포트에서도 분석했듯이 바로 티나 현상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티나요? 대안이 없다 그 뜻이죠?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전쟁 같은 지정학적 악재가 터지면 자본이 본능적으로 금이나 달러 아니면 국채 같은 전통적인 피난처로 숨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글로벌 자본이 미국 주식시장을 가장 안전하고 성장성 있는 피난처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잠깐만요. 티나 현상이라뇨? 그거 2021년 제로금리 시절에나 막 쓰던 논리 아닌가요? 그렇죠. 그때 많이 쓰였죠. 그때야 은행에 돈을 넣어도 이자를 진짜 한 푼도 안 주니까 주식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핑계를 댔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당장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4%를 훌쩍 넘어가고 있는데 말이에요. 네, 4.2%대까지 올라왔죠. 가만히 앉아 있어도 확실하게 4% 이자를 주는 대안이 떡하니 있는데 왜 주식 말고 대안이 없다는 건지 약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 그 지점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 과거의 티나가 이자의 부재 때문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티나는 확실한 성장의 부재 때문인 거죠. 확실한 성장의 부재요? 네, 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거대 자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정학적 위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전체의 불확실성이 완전 극에 달했잖아요. 그렇죠. 중동도 그렇고. 네, 유럽도 지정학적 리스크 한가운데에 있고 아시아 주요국들도 내수 침체나 구조적 한계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자본이 딱 보기엔 가장 안전한 기축통화국이면서 동시에 그 AI라는 거대한 미래산업 혁신을 독점하고 있는 곳. 맞습니다. 미국 빅테크 외에는 사실상 돈을 믿고 맡길 곳이 없는 겁니다. 아하, 단순히 수익률 몇 퍼센트 비교가 아니라 세상이 불안할수록 압도적인 1등한테만 돈이 몰리는 그런 쏠림 현상이군요. 정확합니다. 그 리포트에 언급된 S&P 500 추종하는 VOO ETF 운용자산 데이터 보셨죠? 자금이 특정 지수에 몰려들었다는 사실이 자금 쏠림 현상을 완벽하게 증명해 주는 거죠. 진짜 대단하네요. 여기서 그 9천억 달러라는 숫자의 이면에 숨겨진 작동 원리,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VO 같은 패시브 ETF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따릅니다. 시가총액이 클수록 더 많이 산다. 그렇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이 덩치 큰 기업일수록 더 많은 비율로 기계적인 매수가 쫙 들어가는 거예요. 와, 1200조 원이라는 패시브 자금이 쌓여 있다는 건 뭔가 거대한 알고리즘 진공청소기가 딱 켜졌다는 뜻이네요. 맞아요. 중동에 막 미사일이 날아다니던 말던 매달 막대한 자금이 이 진공청소기로 빨려 들어가서 빅테크 주식을 무지성으로 사들이고 주가가 오르면 덩치가 커져서 또 더 많이 사들이고. 무한 루프네요, 완전. 네네, 그게 바로 단기적인 악재를 그냥 돈의 힘으로 덮어버리는 이번 랠리의 진짜 동력인 거죠. 야, 알고리즘 진공청소기라 진짜 확 와닿네요. 그럼 그 거대한 미국발 진공청소기가 블랙홀처럼 자본을 막 빨아들이고 있다면 도대체 그 AI 랠리의 물리적인 연료는 어디서 공급받고 있는 걸까요? 네,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그 답을 찾으려면 바다 건너서 우리 한국 시장으로 시선을 좀 돌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코스피가 6,261.48포인트로 1.12%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도 1176.81로 올랐거든요. 네, 지수만 보면 꽤 좋았죠. 그런데 시장 내부를 이렇게 뜯어보면 정말 극단적으로 온도가 다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요. 리포트에서 제가 제일 놀랐던 팩트가 있어요. 미국 메모리 ETF에 2주 만에 1조 원 이상의 자금이 몰렸는데 네네. 그 비중의 절반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이라는 점이었어요. 맞아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 전체를 막 좋게 봐서 투자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아, 그런가요? 보니까 삼성전자가 21만 6천 원대,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무려 11만 7,250원으로 3.95%나 급등했거든요. 반면에 코스피 내에서 보험은 마이너스 3.49%, 건설은 마이너스 1.37%로 완전 하락세예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은 한국이라는 어떤 국가 펀더멘탈을 통째로 사는 게 아니라 글로벌 AI 랠리를 지탱하는 특정 혈관에만 아주 정밀하게 수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핀셋으로 찝어내듯이요. 네, 미국이 AI 소프트웨어랑 생태계를 쫙 주도하고 있다면 그 엄청난 연산량을 감당할 물리적 하드웨어,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 같은 건 한국 기업들이 사실상 독과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즉, 한국 증시는 철저하게 이 반도체 슈퍼링크에 의해서 미국 빅테크와 완전히 동기화되어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하, 미국 빅테크가 달리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HBM 수요가 막 폭발하고 그게 한국 반도체 기업 주가를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포함된 전기전자나 기계 업종은 계속 오르는 거고요. 반대로 말하면 금리 인상이나 내수 부진에 직접 타격을 받는 건설, 금융 같은 섹터들은 완전 철저히 소외되는 양극화가 벌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곧 발표될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이 한국 증시를 넘어 글로벌 AI 투자 심리에 아주 결정적인 트리거가 될 겁니다. 오, 실적이 증명해줘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AI 서버 구축 수요가 진짜 엄청난 매출 숫자로 증명된다면 이 양극화된 랠리는 당분간 계속 불을 뿜겠지만 만약 조금이라도 시장의 그 깐깐한 눈높이를 못 맞춘다면 이 반도체 쏠림 현상은 언제든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거죠. 네, 주식시장만 이렇게 놓고 보면 AI랑 반도체라는 아주 확실한 주도주 덕분에 분위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 밖으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죠. 네, 채권이나 외환 쪽이요. 네네. 주식시장이 막 샴페인 터트리는 파티장이라면 그 FICC, 그러니까 채권, 외환, 원자재 시장 데이터를 보면 뭔가 겉과 속이 다른 수박을 쪼개보는 것 같아요. 통제실에 막 빨간 비상경보가 번쩍번쩍이는 느낌이거든요. 아,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한번 연결해 보면 지금 당장 WTI 원유 가격이 88.55달러로 2.62달러나 껑충 뛰었거든요. 와, 88달러 돌파하면 진짜 많이 올랐네요. 뭔가 불안한 신호들이 있죠. 네, 이게 직관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위기의 실질적 여파입니다. 글로벌 원유 물동량의 한 20%가 지나는 그 핵심 길목이 막힐 수 있다는 공포가 유가를 즉각적으로 밀어 올린 건데요. 휴전 소식 같은 거에 따라서 변동성도 엄청 크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단순히 기름값 오르는 데서 안 끝난다는 겁니다. 유가가 오르면 기업 생산 비용, 운송비 다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겨우 잡아놨던 인플레이션의 불씨가 다시 확 살아나게 됩니다. 주식의 강세 이면에는 사실 이런 인플레이션과 유가 급등이라는 단기 리스크가 딱 도사리고 있는 거죠.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리겠죠? 그래서 그런가 리포트 보니까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276%로 또 올랐어요. 5bp나 상승했던데 이게 연준의 매파적 기조 때문이라면서요? 네, 채권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인플레이션 생각보다 끈적할 거다. 연준 당분간 금리 인하 항복 안 할 거다. 여기에 베팅을 하고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FISG 데이터 보면서 도저히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모순적인 상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첫째는 중동에 막 전운이 감돌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그렇게 커지면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값이 미친 듯이 뛰어야 정상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은요. 그런데 금은 온스당 10만 3천 달러 선에서 아주 소폭 오르는데 그쳤고요. 둘째는 원달러 환율이 1475.15원으로 오히려 떨어졌어요. 아, 원화가 강세를 보였다. 네, 아니 원화가 강해지고 달러가 약해졌다는 건데 전쟁 위기가 났는데 안전자산인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 이거 진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자 전통적인 경제 공식이 깨지는 지점이죠. 먼저 금값이 막 폭등하지 않은 이유는요. 네네.
시장이 지금 이 이란 선박 납포 사건을 당장 3차 세계대전이 터지는 그런 파국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하다. 네,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노이즈 정도로 축소해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가격이 어느 정도 위기가 선반영되어 안정을 찾은 국면인 거죠. 아하, 그러면 환율은요? 달러 약세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 달러 인덱스는 그 자체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유로화나 엔화 같은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상대적 가치잖아요. 아, 상대평가군요. 네, 리포트에서도 언급했듯이 지금 유럽 중앙은행 ECB의 금리 인하 경로가 시장에서 재평가되면서 유로화가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아, 유로화가 강해지니까. 그렇죠. 유로화가 강해지니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기계적으로 눌리는 매크로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라서 사람들이 달러를 막 내다 파는 게 아니라 아주 복잡한 통화 정책의 역학관계가 만들어낸 약간 착시 효과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율 메커니즘이 그렇게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거였군요. 아, 그리고 제가 또 주목한 자산이 하나 있습니다. 비트코인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아니, 전통 안전자산인 금은 조용히 얌전한데 비트코인이 1240달러나 뜨면서 10만 3천 달러를 기록했어요. 리포트 보니까 ETF 쪽으로 자금 유입이 계속된다고 하던데 네, 계속 들어오고 있죠. 이제 비트코인은 뭔가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이라기보다는 그냥 나스닥 기술주처럼 아까 말씀하신 그 알고리즘 진공청소기의 힘을 받아서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위험 자산으로 완전히 편입된 거 아닌가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쫙 종합해 보면요. FSIC 시장은 주식 시장의 그 맹목적인 상승 랠리를 향해서 분명한 경고를 계속 보내고 있는 셈이에요. 경고등을 켜고 있다. 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바닥에서는 유가 급등이랑 국채금리 상승이라는 인플레이션 물이 조금씩 계속 차오르고 있는 거죠. 듣기만 해도 아슬아슬하네요. 주식시장은 막 TINA를 외치면서 폭풍 매수를 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인플레이션 비상벨을 울리고 있으니까요. 청취자님들 입장에서는 이 거대한 힘의 충돌 속에서 이번 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진짜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이 거시적 미후터랑 주식시장 랠리가 이번 주에 어떤 경제 지표들을 만나서 방향을 정하게 될지 달력을 쫙 펼쳐봐야 합니다. 맞아요. 우리 이번 주 나침반 역할을 할 주간 캘린더를 한번 체크해보죠. 당장 어떤 지표들이 대기하고 있나요?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이벤트는 4월 21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3월 소매 판매 지표입니다. 전월 대비, 그러니까 모매미죠. 예측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예측치가 1.4% 상승으로 잡혀 있어요. 지난달 수치가 0.6%였으니까 아주 크게 뛸 것으로 전망되는 거죠. 와, 1.4%면 소비가 엄청 늘었다는 거네요? 근데 소매 판매 지표요. 주식이 오르는 거랑 미국 사람들이 쇼핑 많이 하는 거랑 도대체 무슨 그렇게 큰 인과관계가 있길래 중요한 건가요? 그게 앞서 우리가 논의한 TNA 현상이 있잖아요. 네, 미국 외에는 대안이 없다. 맞아요. 그 논리를 뒷받침하는 뼈대가 바로 미국 소비자의 무서운 체력이거든요. 아하, 이렇게 고금리고 물가도 높은데 미국 경제가 침체에 안 빠지는 이유가 결국 소비자들이 계속 지갑을 열어서 기업들 이익을 단단하게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만약 이 소매 판매 지표가 예측치대로 1.4% 이렇게 강력하게 딱 나와버리면 시장은 거봐 국채 이자율이 4% 넘어도 미국 소비 경제 끄떡없어 계속 우리 AI 주식 사도 돼 라면서 이 랠리를 정당화할 겁니다. 야, 반대로 만약 소매 판매가 예상외로 확 꺾인다면? 그러면 미국 경제의 예외주의가 흔들리는 거니까 알고리즘 매수세에도 확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4월 22일. 이날은 주식이랑 원자리 시장 양쪽을 다 뒤흔들 빅 이벤트가 두 개나 겹쳐 있습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 그리고 미국 원유 재고 발표죠. 네, 테슬라 실적은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지금 글로벌 소비 심리랑 기술주 랠리의 투자 심리를 가늠하는 가장 민감한 척도거든요. 전기차 수요가 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나스닥 전체 분위기가 반전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발표되는 원유 재고 지표도 방금 우리가 얘기한 유가 급등 문제랑 맞물려서 너무나 직접적인 리스크예요. 만약 원유 재고가 예상치보다 팍 줄어들게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시장은 즉각적으로 공급 부족
부족을 우려해서 유가를 확 더 끌어올리겠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완전히 박살나는 나비 효과로 이어집니다. 와, 지표 하나하나가 완전 뇌관이네요, 진짜. 그리고 목요일인 23일에는 우리 한국 시장의 현주소를 보여줄 1분기 GDP 발표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성적표죠. 이전 분기에 역성장에 충격이 좀 있었잖아요. 과연 그 HBM 같은 반도체 수출 호조가 실제 국가 경제 전반의 온기로 내수까지 쫙 퍼졌는지를 여기서 증명해야 합니다. 아, 쏠림 현상만 있었는지 아니면 전체 경제가 살아났는지 보는 거군요. 네, 그리고 같은 날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랑 PMI, 그 구외관리자 지수 데이터도 꼭 함께 보셔야 해요. 그건 왜 중요하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너무 높지도 않고 또 너무 낮지도 않게 잘 유지되고 PMI가 완만하게 확장을 딱 보여준다면 경제가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태? 아, 이른바 골디락스 상태요. 맞습니다. 그 경기 긍정론에 다시 불을 지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시장의 체력이랑 논리를 막 검증하는 가혹한 테스트 주간이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지표 발표 때마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연결해서 보시면 투자에 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캘린더는 꼭 챙겨보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의 심층 분석을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지정학적 위기, 그리고 치솟는 유가, 꿈틀대는 국채 금리라는 이 FOMC 시장의 명백한 경고등 앞에서도요. 주식시장은 미국 경제의 튼튼한 체력과 AI라는 거스를 수 없는 혁신을 단단한 방패 삼아서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모순적이면서도 강력하죠. 맞아요. 패시브 자금의 기계적인 쏠림 현상, 그리고 우리 한국 HBM 반도체로 이어지는 강력한 펀더멘탈이 위기의 공포를 진짜 거대한 돈의 힘으로 덮어버리고 있는 아주 기이하고도 강력한 랠리의 한가운데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언제든 단기 변동성이 올 수 있다는 점도 꼭 잊지 마셔야 하고요. 네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리포트에서 우리가 확인한 그 놀라운 팩트. VIO ETF에 모인 9천억 달러라는 숫자를 다시 한번 상기해보면서 들으시는 청취자님들께 질문을 하나 딱 던지면서 여운을 남기고 싶습니다. 네, 좋네요. 특정 국가나 지수 외에는 대안이 없다면서 무려 1,200조 원이 넘는 패시브 자금이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이랑 상관없이 맹목적으로 시장을 그냥 막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진짜로 실물 경제가 주식시장을 건강하게 이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요? 아니면 너무 거대해진 저 주식 기술하는 블랙홀 자체가 오히려 실물 경제랑 투자자들의 심리를 멱살 잡고 억지로 끌고 가고 있는 걸까요? 아,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알고리즘과 패시브 자금이 지배하는 이 거대한 쏠림의 끝에 과연 어떤 다음 나비 효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이번 주 시장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층 분석을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